안녕하세요. 국내 유일 국가유공자 전문청능사 베테랑 보청기 박종현 원장입니다. 날씨가 좀 많이 갑자기 또 추워졌는데요. 모든 분들께서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질환들이 난청을 유발하는 이유, 그리고 그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소음 노출입니다. 우리가 이제 소음을 피할 수는 없죠. 근데 이제 소음 상황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있고 또 너무 큰 소리에 오래 노출돼 있다 보면은 우리 청각기관에 있는 세포에 손상을 입어서 난청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.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큰 소리 그리고 또 장시간 노출되면 난청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꼭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우리 이과적인 부분인데요. 이제 중이염으로 이해를 들 수가 있는데요. 쉽게 말하면 우리 귀에 이제 바깥쪽 귀를 외이, 그리고 중간 귀를 중이, 중이를 고막부터 그 뒤에는 이속골, 유스타키오관 이런 쪽의 부분을 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그 중이염에 노출이 되면 그런 중이의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중이염에 이제 노출이 좀 쉽게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난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의약품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워낙 이제 약 종류도 많고 한데요. 일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난청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아미노글리코사이드류의 이제 항생제 같은 약물 같은 경우에는 청력 손상의 위험이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. 약을 드실 때 또는 약을 처방받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가족력이죠. 가족력에 따라서 청력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유전적으로 좀 이렇게 음양 수용 체계가 약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. 그런 부분이 좀 약할 경우에는 난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가족력,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또는 이제 그 윗분들의 난청, 이제 유무에 따라서도 본인도 난청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. 다섯 번째, 노화입니다. 노화. 흔히들 이제 요새는 노령화, 고령화로 인한 난청이라고 이제 칭하죠. 특히 이제 노화로 인한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인지력 저하로 인해서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좀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도 좀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이었죠. 2025년부터 만 이제 60세 이상 인구가 20%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중요성을 언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로 인한 청력 감퇴, 감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노화에 따른 그 난청을 이제 완전히 피하는 건 어렵죠. 하지만 건강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또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대처를 한다면 난청이 더 많이 진행되거나 또는 이제 난청으로 인해서 그런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
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소음 관리 부분인데요. 이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헤드폰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어폰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쓰지 마시고, 왜냐면 소음이 많은 데서 그런 걸 쓰시게 되면은 소리를 더 올리게 됩니다. 그래서 내 청력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직업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이어플러그를 착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가능한 한 주변에 있는 소음의 레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네, 좋겠죠. 그리고 이제 중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.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중이염에 관련된 건데 중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귀를 깨끗하게 해주는 부분들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 수영을 한다든지 물 속에서 오랜 시간이 이제 있고 나서는 이 귀를 잘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중이, 그러니까 고막과 그 내부에 있는 부분들을 잘 건조를 시켜주고 하면은 그런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중이염을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. 이제 난청의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될 때는 그 약을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좀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,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치료법 또는 이제 약물이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귀에도 또 난청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네,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네 번째, 제가 이제 그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족력이죠. 그러니까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,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청력 검사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또 난청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한 생활 패턴,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거죠.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건강하게 식습관을 유지하시고,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될 유해한 좀 안 좋지 않은 습관들 있잖아요. 대표적으로 흡연을 하신다든지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체에 안 좋습니다. 또한 뭐 현대인들한테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하신다면 난청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청각, 난청, 보청기, 또 이명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베테랑 보청기 박종현 전문 청농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